오늘 같은 경우 좀 복잡한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게 되면서 6.2% 상승, 무려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겁나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해당 소식과 함께 한때 미국 증시, 금,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으나 갑자기 달러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금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조금 내놓은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때 69,000달러를 위협했었으나 저항 부근에서 강하게 리젝션이 나오게 되면서 65,000달러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8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내려버리자 같이 4,60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 알트코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텍스 같은 경우 한때 100% 이상 올랐었는데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87%까지 약간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 외 알트코인들 더욱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좋은 코인들은 꽤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어느샌가 주말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에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한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심화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미국 달러의 무려 40%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프린팅이 되는 것이다. 뭐 사실 프린팅도 아니죠. 전산에서 찍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미국 달러가 매일같이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죠. 자, 연준과 금융 떨거지들이 미국 달러를 죽이면서 미국 시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미국 달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더 뒤죽박죽 난리가 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영웅으로 거듭나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의 역할이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랜섬웨어, 재수없는 해킹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가정 유통업체인 미디어 마크트라는 곳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해당 공격을 처리하는 대가로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 툭하면 비트코인을 걸고 넘어지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앙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이 악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비트코인을 공격하곤 하는데, 자,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좀 잡아가지고 족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좋은 머리로 일을 해라 이 자식들아.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가량을 보유한 중대형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 잔액이 지난 7일 동안 40억 달러어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립토코언트의 쭈경 대표도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었죠. 고래들이 던지고 있다. 자, 근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밑에서 받아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비트코인 지갑들에서 해당 물량을 소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재, 개, 금붕어들이 이제 고래가 뱉은 비트코인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비트코인 물량이 탈중앙화 된다는 점에서 저는 나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들고 있는 물량을 나중에라도 고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쯤 승인이 될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ETF 관련 업체인 ETF 트렌즈의 리서치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향후 3년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 아니 건방진 자식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임마? 네가 점쟁이냐? 자, 아무튼 이 양반은 그것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을 지정하는 법이 없는 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크립토 프로덕트,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꺼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게리 갠슬러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어디서 독심술이라도 배웠어?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승인 여부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주에 톰 에머, 데런 소토 등 미국 하원 의원들은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승인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물고 뜯어가지고 게리 갠슬러를 나발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디 내년까지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죠.
자, 계속해서 SEC에 관련된 소식은 이어집니다. CNBC의 리포터죠. 케이트 루니가 최근 트윗을 통해서 말하기를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난 3분기에 SEC 위원장 괴리 갠슬러와 대단히 생산적인 미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일까요? 최근 계속해서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소환장을 던지고 있는 SEC. 정신 좀 차립시다, 괴리 갠슬러 씨. 다음으로 해서 월가의 전문가로 불리는 인사이드 엣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토드 고든 씨는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15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담아야 된다. 왜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또한 추가적으로다가 다른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듯이 경제의 재기가 이어지고 통계가 나아지면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금리 인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경제의 재기는 이어지지 않고 망가지고 있으며 통계는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통화 완화를 철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테이퍼링 뭐 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양도 아니고요.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박차고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또 계속해서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연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15분봉이기는 한데요. 지금 비트코인 69,000달러대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떨어진 상황. 과연 지금부터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일단은 지지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65,0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한창 7만 달러대까지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밀렸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트파이넥스의 강력한 비트코인 매도벽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네요. 7만 달러 부근대에 매도벽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매도벽 맞기 전에 수익 실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7만 달러 전에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7만 달러 부근에 1000개 정도의 비트코인 매도벽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잠깐 내려온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매도벽 돌파에 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의 하락과 횡보를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암호화폐의 어댑션, 이 채택률을 나타낸 지표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들, 말 그대로 인터넷과 같은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최근 밝히기를 분산형 인터넷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자체적인 암호화폐 팀을 출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트위터상에서 비트코인 팁을 주는 그러한 기능도 출시를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암호화폐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트위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헝따 사태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와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 중국 당국에서 부동산 기업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채권을 발행시켜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당 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풀어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해도 이 경제 침체를 겪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가지고 나름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달아날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홍남기 씨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유명인이 다 됐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에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출석을 해가지고 정치인들과 주거니 받거니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홍 씨를 압박을 하면서 이 홍 씨 그러지 말고 우리 과세 유예합시다 라고 하니까 홍남기는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야, 정부는 세금을 뜯겠어 라고 하다가 나중엔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유예를 시킨다, 그러면은 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또 굉장히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앞으로는 코인 입출금이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도 딱 나와 있는데 코인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국외 거래소 그리고 개인 지갑의 송금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물 안에 개구리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법령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망할 놈의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나 KYC를 하지 않는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팔아가지고 돈을 은행으로 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못 옮기도록 막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로도 못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 개인 지갑 있으니까 기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바이낸스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놈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도 내년 트래블룰이 의무화되는 3월 이후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출금시킬 때는 반드시 KYC를 해야 된다고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 말인 즉슨 개인 지갑 주소를 보면은 그 지갑이 누구 건지 이제는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출금 기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적 업체와 기술 협업을 맺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지갑을 조사해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옮긴 이력이 있는지 그것까지 이제 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던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옮길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당 거래가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내 암호화폐도 이제 거래소로 옮길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되도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좀 답답합니다. 자, 물론 실제로 이렇게까지 꽉꽉 틀어 막으면서 거래를 하도록 만들 것인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전망을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건 뭐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가두리 펌핑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김치 프리미엄 대잔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 재무장관이 이 개인 지갑까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큰 논란이 일어가지고 쏙 들어갔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더 이야기를 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일단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 승승장구했었던 라이트코인 첫 저항선 때는 $400다라고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트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목만 딱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체인링크 1년 이상 체인링크를 들고 있는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 존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개수가 무려 158,900개 이상의 지갑들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체인링크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고래들의 체인링크 매집과 함께 체인링크 떡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체인링크의 1차 목표가는 $50라고 이 분석가 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GYEN 코인이 상장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USDT 테더가 아발란체에서 테더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AVX 네트워크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꾀꾀 오리 선생의 이더리움 차트 분석. 그동안의 이더리움 차트를 봤더니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점프, 상승하면서 점프,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XED라는 코인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는데, 컵앤핸들, 엄청나게 큰 컵앤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길래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을 해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힘내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과 좋아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